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저희 진실의방 제이미 강사님과 줌 미팅을 하는데요. 이번 내용은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네이버 그리고 쿠팡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녹화를 좀 했고 대화 내용 그대로 유튜브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3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밤 거의 한 12시쯤에 서로 줌 키고 대화를 했다 보니 둘 다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상태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에 그 네이버도 그렇고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 이제 동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이미니 강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호텔에서 고풍스러운 호텔에서 영상 찍고 있는 제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매번 숙소를 왜 그렇게 좀 허름한 데를 가세요? 굳이 비싼 데를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는 단순합니다. 얼마죠? 여기는 8만 원 정도, 8만 5천 원 정도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엔 돈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죠? 아, 네, 여기는 5만 원짜리 이제 모텔이 없어서 이제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데요.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1만 동인데? 34만 원이거든요. 와, 네,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항상 허름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뜨거운 물도 안 쓰시고, 그죠? 여기 온돌대고 좋아서요. 여기서 저는 묵기로 결정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새 너무 약간 지금 어지럽잖아요. 상황이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가장 민감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만 셀러 시대인데 이 20만 셀러에게 가장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네이버와 쿠팡이 수금을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조금 자극적이죠. 근데 실제로 현재 네이버와 쿠팡은 꽤 돈을 버는 것에 진심이에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이 소비자에게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이버의 대표이사께서 어, 연봉을 삭감해서 11억 정도를 수령했다. 이렇게 나왔죠. 전통적으로 네이버의 대표들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를 상영급까지 가져갔는데 6분의 1 수준으로 가져가게 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언론을 통한 언론 플레이예요. 자신들이 영업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쇼잉이에요. 뭐, 뭐 단편적인 예로 얼마 전에 그 카카오의 남궁훈 네.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가가 8만 원 이상 가기 전까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쇼잉을 하고 우리에게 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이버의 기본적인 수수료가 3% 그리고 쇼핑 연동 수수료가 2%에서 거의 5% 정도의 수수료를 원래 가져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네이버의 시스템이었다면 판매자에게 말이죠. 최근에는 얼마 전에 동비님이 올렸던 쇼클립 3%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 8%에서 최대 10%까지의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쿠팡이나 오픈마켓 등 다른 오픈 마켓의 수수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판매자분들이 생각했던 네이버는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다라는 것과는 이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제는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업체들, 특히 쇼핑 플랫폼들이 급성장했단 말이죠. 그 급성장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랄까요? 성장이 어려워지니까요. 이익의 제로로 들어서 없고 더 이상 싸게는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팡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이버 얘기만 하면 좀 또 편파적이니까. 쿠팡과 네. 네이버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채널이죠. 샐러드에게. 양강이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매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사실 근처에도 못 따라오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쿠팡은 오픈마켓이에요. 말 그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것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시스템이고요. 네이버는 좀 달랐죠. 네이버는 사실 결제 대행 시스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고 뭐 7%, 뭐 10%, 많게는 12% 이렇게까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마이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채널 같이 셀러의 품목들을 모아놓고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요. 거기에 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판매자 배송 시스템에서 그렇게 일단 마진율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켓 배송 말고 최근에 나왔던 제트 배송, 로켓 크로스라고 하죠. 로켓 크로스에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냥 협의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것은 내가 얼마의 수수료를 쿠팡에게 드릴게.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그 재고의 부담을 쿠팡이 부담하고요. 로켓 크로스는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재고의 부담을. 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첫 번째로 재고 부담을 줄였다. 이게 쿠팡의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수수료율을 조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 그냥 뭐 11% 아까 7%그 정도를 매기겠다라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제트 배송,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는 빠른 배송이 주 어, 솔루션이잖아요. 그 네. 솔루션의 비용을 마치 네이버 3PL, 한마디로 네이버 요즘에 도착 보장 있지 않습니까? 도착 보장처럼 보관료, 입고료, 그 다음에 운송비, 그 다음에 반품 비용, 뭐 합포장 비용 등의 것을 박스 비용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당연히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넣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예전 같으면 그냥 빼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셀러별로도 아마 다른 아, 가격 구간을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예전에는 네이버랑 쿠팡의 컬러가 완전히 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비슷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시작했던 오픈마켓 시스템을 국내에서 옥션 G마켓이 ESM으로 시작했고요. 그것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일보시킨 것이 네이버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때 그 플랫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과 쇼핑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깨부신 게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이었죠. 빠른 배송. 그래서 마켓컬리나 뭐 이제 그런 제 2세대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2세대 플랫폼들이 성장을 너무나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러웠던 네이버가 이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착 보장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도착 보장 시스템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쿠팡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이익을 더 벌 거야. 네이버는 쿠팡처럼 따라갈 거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일하게 이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만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차별화가 없고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택하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셀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이버가 도착 보장을 밀고 있으니까 이 도착 보장을 이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오는가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시고, 그러면 도착 보장을 이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이버 도착 보장 시스템 NFA라고 하죠.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네이버의 도착 보장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파스코, 뭐 품고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이 있는데 주로 이제 CJ 대한통운이죠. 그곳이 이제 메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CJ 대한통운을 활용을 하고요. 2020 2년도 10월쯤에 저희가 네이버의 권유에 의해서 영업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그때에는 사실상 매출의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모바일로 쇼핑에 들어간 무조건 내 도착지 기준 빠른 배송 상품을 만나보세요라는 그 배너 같은 걸 띄워주거든요. 네.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띄우면서 매출은 사실은 좀 많이 늘었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상위 노출 작업을 할 것인가, 도착 보장을 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상위 노출 작업을 아예 안 한 상품으로 도착 보장으로 판매를 해보았거든요. 근데 매출은 상위 노출했을 때와 거의 진배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저는 동일한 만약에 순위에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20% 정도는 분명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다라고 음, 보여주고요. 앞으로는 네이버가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CJ와 지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망가지면 CJ가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밀 것이다. 최근에 그 GFA 광고 보면은 그 도착 보장 마크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걸 끼고 아예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처럼 아예 아이콘 배지를 만들어서 붙여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매출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물음이셨던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택배를 직접 보내는 거죠. 근데 도착 보장 24시까지의 주문분에 대해서 다음날 이 길 도착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해서 저 들어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22년도 10월에 제가 들어갔다가 올해 3월에 저희 또 다른 스토어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도착 보장에 넣고 싶어서 의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이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출고량이거든요. 두 회사가. 근데 23%를 정확히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때는 영업을 해야 들어올 정도로 박했어요. 제가 미룬 게 거의 5개월 이상 미뤘거든요. 그걸 하기 싫어서. 저희는 이미 저희 창고에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니까 제가 굳이나 돈을 더 내고 내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다가 5개월을 미루다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도착 보장을 또 많이 알고 하니까 해보고 싶어 하니까 문의라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셀러들이. 그러니까 배가 불렀어요. 가불이 바뀌었네요. 갑과 을이 바뀌었고요. 실제로 그냥 택배비 극소 기준으로 CJ 극소 기준으로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가 거의 1950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23%가 일단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박스는 동일하잖아요. 전 지금도 박스를 극소를 네이버에서 했을 때 190원에 나간단 말이에요. 제 기존 사업자는. 근데 신규 사업자를 했더니 23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보관료를 포함한 뭐 그 상하차비 포함 모든 것을 다 따져보니까 평균 23%이더라라는 음, 거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도착 보장을 이용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의 풀필먼트를 이용하는 업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착 보장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이버 판매자라면. 근데 이 도착 보장을 운영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송장 하나당 4월부터 110원에 부가세 별도 110원입니다. 121원이죠. 121원의 금액을 추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130원, 그러니까 143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이미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야, 이 네이버가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찼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입고 요청을 하면 계약 승인을 한 다음에부터도 아마 3주는 걸릴 거고요. 계약 승인하고 첫 단계부터 아마 도착 보장 출고되는 것까지 한다면 2개월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재미 강사님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이버도 쿠팡도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이에요. 그리고 쿠팡은 미국에 그리고 네이버는 국내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에게 어떻게 됐든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나아지는 걸 보여줄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쿠팡은. 그러면 이들이 영업을 캐시플로우, 캐시카우죠. 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밀어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밀어줄 것이다. 어떤 방법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셀러로서 그들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 예전처럼 만약에 네이버 기준으로 가격 비교해서 그냥 가격 비교 경쟁하거나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를 하는 것이 네이버나 쿠팡은 그런 플레이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수수료율이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판매자를 계속해서 유치할 거예요. 혜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들과 롱런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다면 편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중요해진 포인트는 여기까지 잠깐만 이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매체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늘었다. 이전에 비해서. 요게 이제 주 포인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거는 내가 상품을 팔았을 때 마진이 어느 정도 돼야 이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지금 판매자가 취해야 되는 행동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익히셔야 하는 것은,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나예요. 내가 아니죠. 내 상품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냐 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음, 차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또 동일한 제품을 팔더라도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좋은 술은 좋은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이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그 포장이라 함은 실제로 한 번 더 클릭을 받기 위한 썸네일과 후킹 멘트를 쓴 상세 페이지, 상품명, 그리고 광고를 좀 더 싸게 잘해서 더 많은 것을 노출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이거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 한 끗에서 많은 것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진실의 방 오늘이었죠? 오늘입니다. 그, 네, 오늘이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상품명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많이 집중해서 하긴 하잖아요, 사실. 네. 그것으로 매출이 200%가 오른 케이스가 있었죠. 그냥 상품명을 변경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유입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명을 갖추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입률의 상승에 도움을 주는 상품명의 변경. 우리만의 마케팅적 요소를 사용한 상품명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아니, 근데, 이거, 200%. 이건 좀 여담인데, 죄송한데, 이게, 저도 사실 상품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뭐, 이거 조금 바꿔서 유입률을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하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날카롭게 그게 들어갔을 때 결과치가 저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그 강의가 작년 이제 8월부터 했으니까 그 8월부터 하면서 그 여러 수강생분들 거를 이제 제이미 강사님이 많이 바꿔주셨잖아요. 바꿔주셨는데 그게 이제 당장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수강생분의 매출 차이가 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바꾸면 좋긴 좋지.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의 성과가 나올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결과가 표현하고, 얘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카피라이팅 아시죠, 정비님? 아, 그럼요. 마케터인데요. 카피라이팅의 핵심은 짧고 강렬하게거든요. 그러면 그 짧고 강렬하게라는 카피라이팅의 기본 전제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상품명인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짧고 함축적으로 우리의 제품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 작은 캔버스잖아요. 되게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 네, 작은 곳에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까지나. 네. 네, 정말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사고 싶고 누르고 싶게 만드는 그 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저희는 썸네일은 최근에 이제 많이들 그 눈에 띄고 잘 보이는 걸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실의 방만의 그 후킹은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건 진실의 방이다라고 아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아, 이분은 수강생이구나. 약간 이런 예, 거. 우리 수강생이구나 하고 들어가 보면 수강생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또 저도 사실 그 얼마 전에도 저도 계속 바꾸거든요. 왜냐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나요? 제가 그 멘트 하나 바꾼 다음에 거짓말 10%. 아니고 네, 40% 이상 늘었죠. 매출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 순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죠. 유입하고 유입률이 전환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클릭 점수를 받아서 순위까지 상승하니까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여담으로 좀 갔는데 실제로 어, 10,000원에 파는 상품을 14,900원, 19,900원에 팔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의 셀러분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제품이 가격을 올릴 줄 안다면 매입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설득과 상담의 영역인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익히실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익힌다면, 마진이 보장된다면, 저는 네이버와 쿠팡의 이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수금 전략에 편승한다면 할 수 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편승했을 때에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매출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기본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그 기본기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기이고 모든 것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본질인데요. 그 인스턴트하게 배운 기술이나 지식으로는 어렵고 실제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 내 제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소구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야만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거 원래 오늘 뭐 진실방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수강생분들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혹시 또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갑자기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냥 뭐 대본을 짜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 셀러 분들께서 네이버와 쿠팡은 지금 셀러를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러는 이건 좀 외람될 수 있으나 우린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셀러이기도 하니까요. 판매자이기도 하니까요. 소비자를 배려해서는 안 된다. 음, 우리가 지금 소비자한테 약간 비싸게 팔아 넘기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다간 우리가 네이버와 쿠팡에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서 내 상품을 내가 너무 낮은 가격에 가치를 깎아먹고 있지 않은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네이버와 쿠팡의 움직임에 좀 더 귀 기울이시면서 그리고 집중하면서 음, 잘 놓치지 않고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지금도. 제가 어제 통화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파는 뿅뿅이 요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것도 사실 저도 똑같이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거의 똑같은 거를 그냥 쓰는데 올려놓고 저는 지금 저보다 순위가 한 3위에서 5위 정도 밑에 있는 업체가 한 3만 원대에 파는데 저는 5만 원대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썸네일 이미지와 아까 그 후킹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요소들을 저만의 스킬로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저가 훨씬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 차별성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상품의 특성도 파악을 정말 잘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약간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3만 원에 팔면 그 3만 원에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요새 소비자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5만 원에 팔면 그 정도의 가치가 더 있겠구나, 성능 기능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해서 세팅 값을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옛날에 한때 유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화장품 판매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브랜드 판매자죠. 근데 에스티로더라는 그 유명한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갈색병. 근데 한창 유행했던 게 한 3년, 4년 전쯤에 카피캣이 많이 유행했어요. 이 에스티로더 갈색병의 성분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6만 원, 에스티로더는 얘는 2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은 되게 웃겨요. 동일한 성분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에스티로더는 스포이드에 짜서 여기다 톡 떨궈서 착착착 바르고요. 얘는 짝짝 짜서 몸에 바르는 거예요. 몸에 발라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가, 내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싸면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비님이 뽁뽁이를 마치 사기를 치듯이 파는 것처럼 남들은 3만 원이 그건 자신의 아니에요. 값이 맥스라고 생각하지만 5만 원까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더 뛰어나면 7만 원도 팔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망가지는 제품은 아니죠, 동비님. 멀쩡해요. 그 후기도 좋고, 무슨 소리예요? 그 후기 작업 좀 무슨 하신 작업을 해요? 작업 그런 거 안 해요. 주위 그러면 친구들한테 좀 사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뭐, 다른 얘기는 함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비님의 그 또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들 여기까지만 난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뽕뽕이는 제가 좀 한번 사서 실제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뭘 다음에 또 사?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늦은 시간에 거의 지금 12시 다 돼가요. 그죠? 제가 지금 4시간 반 자고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락하시죠. 네, 그러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감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